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사실 저 같은 무월경 환자분들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많을지는 몰라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공감을 해주시고 자신의 경험도 나눠주시고 또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 저랑 똑같이 무월경 상태에 있고 그리고 제가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해서 탄수화물 먹는 연습을 시작했다. 황 여사님처럼 얼른 생리를 찾고 싶다 하는 그런 되게 감사했던 그런 메일도 받았어요. 그 댓글과 메일을 보고 나서 빨리 다음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정말 엄청 인기 많은 영상이 되진 않을지는 몰라도 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어서 빨리 생리를 되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영상이 제가 무월경을 겪게 된 그런 계기랑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는가 하는 공감을 좀 끌기 위한 영상이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제가 그 무월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생리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꼭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제가 앞으로 노력했던 것들이 좀 바탕 없이 그냥 세워지는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난 영상 안 보셨으면 클릭하셔서 꼭 보고 오세요. 본격적으로 제가 무월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끄는 4가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끄는 것 1번 저탄고지 식습관입니다. 저탄고지 식습관을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은 많은 논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 이유를 1번으로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 이 내용은 너무 과학적으로 확실하고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저탄고지 식습관이 무월경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 내용은 따로 다루기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월경을 찾기로 결심을 하자마자 저탄고지 식습관을 버렸는데요. 저는 탄수화물을 정말 적대시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정말 어이없고 놀라운 게 제가 쌀로 된 음식을 다 안 먹었어요. 쌀밥은 물론이고 리조또, 볶음밥, 면으로 된 거, 국수, 파스타, 빵 이외에 밀가루로 되거나 쌀로 만든 것들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제가 진짜 엄청난 빵순이거든요. 빵이 탄수화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빵을 선택하는 대신에 다른 탄수화물을 먹지 않겠다 하고서는 저탄고지 식습관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탄고지인데 무슨 빵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빵을 먹는 건 거의 2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래봤자 빵을 한 끼만 먹고 나머지 식사는 거의 단백질로만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이렇게 총 먹는 탄수화물의 양을 보면 정말 턱없이 부족했겠죠? 아니 탄수화물 그렇게 안 먹으면 살 빠지고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탄고지가 있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사실 이 탄수화물은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성이 권장량보다 적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것이 수면장애 또 월경 주기의 변화 심지어 지금 제가 겪었던 무월경까지 부작용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저 역시도 무월경을 겪을 당시에 무월경만 있던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정말 떨어졌고 피곤한 적이 아주 거의 매일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리를 찾기로 결심하고 탄수화물을 가리는 거 없이 그냥 다 먹었어요. 먹지 않던 탄수화물인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빵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같은 종류의 탄수화물이 아니고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곡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영양소가 여자에게 굉장히 좋은 영양소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밥이 그렇게 먹기 싫어서 안 먹었는데 2숟갈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밥 반 공기, 그리고 작은 한 공기는 그냥 기본으로 해치울 수 있을 정도로 밥을 잘 먹게 되었고요. 좋은 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만큼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생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무월경인데 내가 살찌기 싫어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제 좀 붓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유를 들면서 내 무월경의 이유는 저탄고지의 다이어트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멈춰주세요. 무월경이신 분들이 저탄소 타면서 생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맛있는 거 정말 많잖아요. 고구마, 단호박, 떡, 빵 뭐 엄청 많은데 드시면서 생리를 찾는 동안 좀 힐링하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길게 다루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리를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빡센,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여자 헬창이었어서 그 무거운 웨이트를 하는 동안 약간 희열감을 느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찌는 것 같고 근육이 빠지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무리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몸 자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금 나오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하지만 생각보다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 여성 호르몬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생리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럽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웨이트를 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생리가 조금 불규칙해졌다거나 저처럼 끊겼다 하시는 분들은 끊으셔야 합니다. 조금씩 줄이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살 찌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여자애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당연히 조금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웨이트 조금씩 정말 조금씩 했어요. 생리 다시 안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내가 무월경 상태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 하시는 분들은 웨이트 잠깐 쉬시고 내 몸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걷기, 그리고 가벼운 유산소 이렇게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끊은 것은 간헐적 단식이에요. 제가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근데 간헐적 단식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겠죠? 저는 2016년도에 살을 많이 빼고 나서도 간헐적 단식을 계속 했고요. 16시간 단식은 기본이었고 저녁에 많이 먹었다 싶었던 날은 18시간까지 그냥 20시간까지 막 굶던 애였어요. 제가 굶는 걸 절대 좋아하는 데는 아니고 저 먹을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먹으려고 다이어트 했을 만큼.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괴롭고 그랬지만 살찔까봐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니까 필요한 섭취량보다 적은 열량을 섭취했으면 물론이고 이 열량 문제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성호르몬 이렇게 이어지는 그 축에 영향을 줌으로써 작용을 한다고 해요. 생물 시간에 공부 좀 하신 여러분들이면 딱 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 여자가 생리를 하는데 밀접한 작용을 하는 그런 부위들이에요. 이 호르몬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남자가 성숙을 하고 배란이 되고 생리가 되는 건데 이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월경이 불규칙해지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남자의 경우는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해요. 남자들은 호르몬이 방출이 되긴 하지만 여자처럼 주기적으로 꼭꼭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간헐적 단식만 하시고 그 시간 내에 필요한 영양분들이나 이런 걸 잘 섭취하셔서 월경을 주기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굳이 끊으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저처럼 무월경을 겪고 계신 상태인데도 간헐적 단식을 지속하고 계신다면 내 몸에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사이클을 제대로 줘서 식사를 제대로 하시고 생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 역시 생리를 찾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바로 끊은 게 저탄고지는 물론이고 이 간헐적 단식이었는데요. 그 아침에 먹으면 그렇게 살이 찌는 느낌이 괜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내 몸이 식탐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저녁을 무조건 7시 전에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예민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자유로워지고 성격도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먹는 시간에 윈도우를 깨버리니까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줄어들어서 제 무월경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생리를 찾기 위해서 끄는 4번째는 커피, 차가운 음식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3가지가 너무나도 이해되고 그치, 많이 들어봤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4번째는 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커피는 요즘 우리 현대인들 너무 즐겨 찾는 그런 음료잖아요. 사실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침에 커피 한 잔이랑 아침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회사 생활할 때는 거의 하루에 커피 3-4잔은 기본일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그런 커피를 한순간에 끊어버렸어요. 이 커피랑 아이스크림 이런 차가운 성질을 띠는 음식들이 여자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물론 커피 자체가 건강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사실 생리를 찾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를 차갑게 하는 요소들을 다 차단을 시키기로 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금단현상 이런 건 아닌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하루 종일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느낌? 카페인이 조금 있긴 있더라도 덜한 차를 마시고 하니까 이 몸이 적응이 되면서 커피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커피랑 같이 끊은 게 또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이 생크림이 사실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자한테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커피와 동시에 아이스크림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원래 냉동과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냉동과일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커피를 마시지 않은 지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만에 생리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커피를 끊었다고 해서 제 무월경에 엄청 도움이 되었다, 100%다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움이 되긴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자들 항상 몸이 따뜻해야 한다고 어른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처럼 독하게 찾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커피를 좀 끊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 몸을 월경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따뜻하게 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핫팩 조격입니다. 배가 따뜻하면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리를 차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핫팩이었는데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핫팩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존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USB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배에 둘러서 연결하는 핫팩을 샀어요.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USB다 보니까 컴퓨터가 없거나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 제가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괜히 전자파를 제 배에다 대는 것 같고 이래서 이건 사실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짠! 천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안에 팥이랑 콩을 막 가득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가지고 이걸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리면 되게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서 이걸 항상 이렇게 배에 놓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도 하고 밤에 TV 볼 때도 항상 끼고 그리고 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항상 배 아래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좀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데피고 막 이런 거는 좀 귀찮긴 한데 몸이 정말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걸 항상 정말 생리를 찾기를 결심하고 매일매일 정말 달고 살았어요. 달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후지게 안 만드셔도 한국 보니까 찜질팩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셔서 데펴서 내 배에 항상 여름에 더워도 이렇게 배에 올려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핫팩 말고 제 몸을 따뜻하게 했던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조격이었는데요. 여자분들이 그 남성에 비해서 하체에 혈액순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하체 비만이 더 많은 건데 생리불순이나 뭐 몸 찬 거에 조격이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는 조격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귀찮아서 사실 잘 안 했거든요. 생리를 찾기로 독하게 결심을 먹은 후로
족욕을 정말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에 2번씩, 많게는 3번씩 했어요. 물 온도는 딱 발을 담궜을 때 진짜 뜨겁긴 뜨거운데 버틸만 하다라는 정도가 제일 좋고요. 10초도 못 참겠으면 그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발이 뜨겁다 생각할 정도의 물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했고요. 남편이 진짜 많이 도와줬는데 아침, 저녁마다 맨날 이렇게 화장실에서 대야를 가져다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물을 데워서 맨날 저를 족욕을 시켜줬어요. 하루에 2번씩. 그래서 그 덕분에 수족냉증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족욕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궜다가 빼는 거니까 그 뺐을 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발이 더 금방 식어서 차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족욕 옆에 수건이랑 수면 양말을 놓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수면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 월경 찾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여름에도 한 번도 맨발이었던 적이 없어요. 내가 차갑다고 느끼지 못해도 좀 따뜻하게 관리해주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생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깐깐하고 많고 독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 제가 노력한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한약을 먹어도 나오지 않던 생리가 1달 반 만에 찾아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적인 근거나 이런 건 아주 부족할 수는 있어도 정말 제 100% 경험담 그리고 100% 제가 효과를 본 방법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먹었던 영양제를 정말 몽땅 다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무월경을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굳이 찾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저는 좀 놀랐거든요. 또 놀란 반면에 저도 이해가 되긴 되고, 그런데 저는 이게 길어지면 오게 될 부작용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1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빨리 저처럼 생리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가 다음에 올릴 그런 영상들이 궁금하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